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 노태우편. 안녕하세요. 스르륵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각 정권의 이념이나 국가 운영 기조를 반영한 정책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정부의 것과 연결되거나 확대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 및 폐지되기도 하며 다양한 변화를 이뤄왔는데요. 따라서 과거 대통령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단 본 내용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부여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각 정책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도 최대한 배제하여 말씀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 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국가 운영 기조 자체가 지역 집중 발전에 집중됐던 시기이며 정책보다는 활성화 및 경기 부양이 핵심이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흐름을 읽기에는 노태우 정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구체적이고 정밀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고려된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 25일에 취임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였는데요. 약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현상이 국내 경기를 빠르게 부양시키기 시작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 등과 맞물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치와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에 많은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더욱 벌어지는 빈부격차, 그리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시기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투기가 더욱 과열되었고, 이는 주택가격을 밀어올림과 동시에 매매가, 전월세가 등을 모두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곤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87년부터 88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5% 토지 보유자들이 보유했던 토지를 보면 전국 토지의 76.9%에 해당되며 그중 서울 토지는 65.9%, 기타 지역은 80%라는 극단적인 투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던 터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경험이나 노하우 역시 부족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노태우 정부는 소위 보통 사람의 시대, 또한 민주화 시대를 내세우며 들어선 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측면을 모두 공략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88년 4월에는 부동산 투기자 명단 공개를 시작하여 과열되는 부동산 투기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이어서 토지 과다 보유세 부과를 통해 투기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페널티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조건도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로 강화하면서 빠른 손바뀜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것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개발과 20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익숙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 바로 이 1기 신도시에 속합니다. 1989년 1월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시행, 2월에는 공시지가 제도 도입이 발표하고 영구 임대주택 공급도 진행했는데요. 특히 공시지가 제도는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해 5월에는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2주택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된 529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여기서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최근까지도 활용되는 정책으로 이 시기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9년 12월에는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오늘날도 사용되는 학정일 제도 역시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서도 다양한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 공개년 3법으로서 이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며 토지 초과 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안정화 정책 속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 정책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은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지금이나 이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출 증대로 국내 기업의 흑자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흐르는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은 노태우 정권의 여러 억제 정책 속에서도 주택가격을 빠르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90년도에는 216 부동산 전월세 안정대책, 41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58 부동산 투기 정책 등 물가 안정 정책 등을 이어나갔는데요. 특히 58 부동산 투기 정책에는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조치까지 내리는 등 다양한 강도의 정책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당해 9월 28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투기 억제 방안까지 이어졌으며 이처럼 90년도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에 따른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많은 노력에도 노태우 정권 시기 전국 주택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발이 활발한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서울 주택가격은 95.9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5.26%, 인천은 79.86% 상승하는 등 당시 본격적인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함께 해당 지역 주택의 진입장벽도 훌쩍 높아진 시기입니다. 또한 원대하게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조성과 주택보급은 목표량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입주 물량은 수도권 51만여 세대, 지방은 55만여 세대로 전체 총 107만여 세대이지만 이때 실행됐던 신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은 김영삼 정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신도시 아파트들은 여전한 투기 세력에게 인기가 많았고 떡다방과 같은 기형적 구조도 횡행했기에 실질적 서민 주거복지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제보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폭등 시기에 맞춰 공급 확대를 진행한다는 확실한 사인이 되었고 현재 신도시 개념에도 영향을 준 점 등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낮추면서 주택 보급을 진행하는 정책으로서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또한 92년 전후로는 다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돌아왔던 만큼 주택 보급과 신도시 개발, 각종 억제 정책, 제도 보완 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작동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처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은 경제성장과 올림픽 특수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맞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던 시기입니다. 특히 현재까지도 활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처음으로 선보이거나 공급 확대, 수요 억제 측면 모두를 겨냥해 공략한 점 등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참고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시절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그 기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의 순서에 맞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정책들도 살펴볼 텐데요. 국가 경제가 출렁이고 IMF의 악몽이 겹쳤던 그 시절은 또 어떠한 부동산 정책들이 있었을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르륵 부동산이었습니다.